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바이크 타고 좀 멀리 좀 나왔거든요. 가는 길 도중에 잠깐 편의점에 들려서 영상을 하나 찍는데요. 최근에 그 블라인드에서 한번 누가 좀 이슈가 됐던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삼성 재직 중인 어떤 설계 엔지니어가 마이크로노 이직을 했다고 이제 글을 쓴 게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마이크로노 오신 걸. 이게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좀 약간 많이 뭔가 분위기가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 한 10에서 15년 차 사이 되는 설계 엔지니어인데 마이크로노 이직을 하면서 연봉이 뭐 2배 넘게 더 뛰었다 얘기를 하면서 뭐 RSU랑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뭐 물론 회사에서 이민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거는 뭐 예전부터 당연하게 했던 거고, 아마 제 생각인데 그분은 HBM 관련된 설계를 하셨던 분인 거로 생각됩니다. 뭐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뭐 일본으로 왔다가 가는 걸 보니까 예전 저와 비슷한 케이스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사실 요 근래도 아니 한 근 몇 년 사이에 달러 환율이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물론 요새 조금 하향세긴 하지만 여전히 1달러에 1330원? 50원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원화 기준으로 보면은 연봉이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마이크론에서는 HBM 관련된 설계라든지 이런 기술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까지는 아니고 얼마 전까지 이제 HBM 관련돼서 설계를 했던 경험이 있고, 아시다시피 저는 일본 지사에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지사랑은 연봉이 좀 다릅니다. 그게 지역에 따라 다 연봉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 지사라고 해도 캘리포니아, 보이시, 애틀랜타 이런 쪽은 각각 지역에 따라 연봉이 서로 다릅니다. 이제 보통 요새 HBM 관련돼서는 애틀랜타나 보이시 쪽에 꽤 많은 인력들이 이제 몰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죠. 대신 그만큼 거기는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상쇄시킬 만큼 굉장히 좀 집값이나 이런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삶의 퀄리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요즘 삼성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데 계속 필요로 하는 인력들은 유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삼성으로 돌아가는 인력이 없지는 않지만 좀 약간 조건이 좀 달라요. 마이크론은 현직에서 일할 그 실무자를 찾고 있는 반면, 마이크론에서 재직 중에 삼성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더 높은 포지션으로 좋은 조건을 받고 이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보다는 조금 약간 조직을 매니징하는 이런 매니저급으로 가다 보니까 실무 경험, 물론 뭐 조언을 해줄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의 업무는 하지 않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삼성이 요즘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실무에 능숙한 사람들이 메인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그쪽이 좀 취약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돼서 다양한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 주가도 연일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고, 오늘은 좀 약간 오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 누구는 이게 문제다, 누구는 저게 문제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얘기가 있거든요. 딱히 하나 틀렸다 얘기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게 근본적인 문제냐 말하기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삼성을 5년 전에 관뒀을 때의 상황과 지금은 크게 그렇게 조직은 많이 바뀌었다고는 했지만 아마 회사가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인들 다니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다만 이제 회사가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좋은 방향이든 안 좋은 방향이든 이렇게 변화하는 거는 한순간에 무슨 큰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 왔던 무슨 문제점이 이제 점점 이제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들이 아마 전반적인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삼성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했던 삼성전자의 누구나 회사에 불만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뭐라 해야 될까? 연속성의 부재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신입사원이 이제 선배 사원으로 이제 점점 이제 연차가 지나면은 그런 이제 선배 사원이 되고 또 고참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스텝을 단계 밟아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필드에 사람을 던져놓고 마치 이제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절벽에 밀어 던져놓고 이제 살아 올라오는 이제 자식들만 키운다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경향이 좀 심합니다. 제가 있을 때도 저도 역시 경력사원으로 갔지만 거의 하이닉스에서 2년 경력 그리고 이제 갔기 때문에 크게 엄청난 이제 경력이 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적응하는데. 근데 딱히 그런 시간을 주진 않더라고요. 적당한 교육 시스템도 별로 없었고, 말 그대로 그냥 어느 순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이제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에 반해서 제가 이제 하이닉스 신입사원에 있을 때의 경험은 1년간은 거의 교육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교육이 모두가 유익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 중에 이제 회사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를 파악하기에는 좋은 시간이었고, 그 1년이 지나고 난 이후 1년 아니었나? 그 안에 또 첫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그 선배 사원과 함께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배 사원의 조언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뭐가 문제일 때는 뭘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근데 삼성은 약간 그런 것들이 없어요. 워낙 프로젝트도 많고 일이 방대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케어해준다는 그럴 시간과 이런 리소스가 없어요. 그래 모두가 자기 일에 바쁘다 보니까 신입은 스스로 커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대량으로 뽑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회사의 이런 분위기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고 이제 그렇게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다양한 그런 이유 때문에 삼성을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 그런 문제들이 점점 이제 누적되어 가면서 이 삼성의 이제 전반적인 회사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몰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많이 고생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회사가 싫어져서 나간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마이크론도 이런 현재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 삼성 하이닉스 쪽에서 HBM 관련돼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저도 이제 경력직으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또 그만큼 저희도 쪽에서도 또 사람들도 많이 나가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해요.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삼성이 아마 제가 말했던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라 해야 될까? 경쟁사 인력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안을 몇 번 받아봤지만 사정이 있어서 저 역시 한국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갔지만 실제로 그런 식으로 삼성으로 돌아간 인력들이 꽤 많습니다. 누구는 동탄에 본사로 이렇게 들어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미국에 있는 지사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꽤 많이 이렇게 갔는데요. 그렇게 인력들이 나가다 보니까 마이크론은 또 그만큼 또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게 잘 되고 있는 방향이다 보니까 사람을 더 뽑아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마구잡이로 좀 뽑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블라인드에서 뽑혔다는 그 분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와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이크론 내부에서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인력들의 조직 이동이 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삼성도 잡 포스팅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는 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내부에서 조직 변경이 굉장히 수월하게 원활하게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저 역시도 얼마 전까지 설계 엔지니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직군으로 이제 직종을 바꿨고요. 네, 아까 말했다시피 HBM 관련돼 가지고 최근 설계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저도 HBM 쪽 이제 회로 설계를 한 게 마지막 제 업무였고 그 일이 끝나고 이제 현재 조직으로 이제 전직을 한 케이스인데 그 HBM 관련돼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이제 돈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직급을 하나 올려주고 이렇게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삼성 출신이든 하이닉스 출신이든 아마 내부 인력도 아마 HBM 관련돼서 만약에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좋은 조건으로 뭔가 좀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왜 나는 안 갔냐? 일단 제가 일본에 살고 있다는 이 현 상황에서 일단 미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직급이 좋고 이러면은 좀 욕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의 100% 나스닥으로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을 가게 되면은 타국에서 투자한 나스닥을 보유한 채로 미국으로는 못 넘어갑니다. 워킹 비자든 어떤 비자든 미국에서 뭔가 좀 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주식을 다 팔고 가야 돼. 그게 왜 그런지까지 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데 물론 팔고 가서 새로 다시 똑같이 사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게 좀 금액이 좀 많이 크면은 굉장히 망설여지고 고민되는 일입니다. 저는 꽤 돈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갑자기 한 번에 다 팔게 되면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일본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이제 주택론을 가지고 이제 끼고 산 거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 이 집을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존을 하고 미국에서 어떻게 월세를 렌트를 해서 살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했을 때 역시 그냥
일본에 남아있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남아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 있으면 암만 해도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편하고 어머니도 한국에 계시고 하니까 저는 그냥 일본에 남아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